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71절입니다. 한 절. 시편 119편 171절 합독합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아멘.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 수요 예배 우리가 그 홍익인간 교회의 그 노동시장 개입 그것부터 시작했고 수요 제목을 사실은 홍익인간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묻혀놔 있죠. 시편 119편 1절부터 하루에 하나씩 이래 했는데 지금 171절이라 보니까 177번 하지 않았느냐 봅니다. 근데 중간에 조정이 좀 있었어요. 절이 횟수하고 이랬는데 이거 1절이 아닌 거죠. 이제 중간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절수하고 횟수하고를 의도적으로 맞췄으니까 실질적으로 개수는 171가 될지 172개 될지 안 그러면 170개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71절까지로 왔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뭐 171절까지 오래건 생각은 안 했는데 오다 보니까 시편 119편이 마지막 176절이니까 176절까지는 아마 이어질 주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간 자체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고, 뭐 조금 더 가든지 좀 덜 가든지 하면 끊을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주제로 넘어가야 될 그런 거로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1월 16일자죠. 1월 16일자. 여기 좀 적어놨어요. 1월 16일. 시작은 2018년도 10월 3일부터 했고 1월 16일자 요 부분 5대 생활 5대 생활에 여기 이제 1월 16일자에서 1004 그룹의 248번입니다. 시리얼 넘버 248. 거기에서 우리가 5대 생활 새벽 하루 첫날 새벽 기도 하여튼 뭐 새벽 기도 못 가면은 큐티 시간을 꼭 새벽에 개인이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저녁에 작은 기도, 독신이면은 뭐 독신인 대로 또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가족들끼리, 그리고 7일 예배. 이거는 아주 준칙이죠. 지금 여기 가는 건 이 준칙이죠. 이거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빼버려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사 때마다 기도하자.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하자.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전도다. 입에서 전도. 내가 입에서 밥 먹을 때 감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 입에서 전도할 때, 입에서 전도하는데, 입에서 먹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거 생활해야 된다. 그럼 다섯 번째는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전도 훈련 가기 전에, 네 번째 식사의 감사 기도에, 감사할 내용, 결혼도 감사해야 되고, 적어도 식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혼에 대한 감사를 전제로 두고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결혼하고 식사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창세기 장에 가보면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기도하면 일단 결혼에 대한 홀로 있지 않고 같이 있어야 이게 사실 식사가 일정하게 진행이 되거든. 식사가 계속 공급된다. 물론 하나님의 주심으로서 내가 먹지만은 그 식사 현장은요, 결혼이란 이 환경이 중요한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감사, 결혼에 대해서 감사되어질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에 감사하자. 그래서 직장에 감사한 내용 중에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 직장이 있는 동안에 직원으로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개인이 사업을 한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사업할 때는 어떤 업종에서 사업에 종사해라. 그러면 또 사업체가 모여서 기업이 되니까 기업으로 될 때는 어떤 기업을 해라 하고 이것이 직장에 대한 감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르러서
추가로 했죠, 추가로. 추가인 것은 생각을 안 한 거죠. 지난 시간대까지는 생각 안 했다가 발표한 내용은 교육기관, 직장에 관계된 교육기관입니다. 직장에.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기관에서 해주길 바라고 지금까지 쭉 준비해 왔는데, 노예 올리는 자료가, 청원서가 무산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계획까지 그 청원서 올리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청원서가 무산되는 바람에 아이고 이거 미리 발표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랴부랴 집어연 내용 중에 그 내용입니다. 교회단체가 요구하면은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명의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 참전교를 내가 그 교회 청원서는 제공을 다 하겠다, 장소 제공하겠다 했는데, 명의는 안 되죠, 명의는. 구미 참전교 명의, 이것까지 없으면 뭐 근거 자체가 없어지니까. 부동산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한 대로, 운영해온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집기, 여기 있는 동산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거 전체라, 넘겨주겠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교회 단체는 어떤 단체냐, 그걸 정의를 안 했는데, 적어도 노예 단위 이상 돼야 돼, 노예. 뭐 개인이 몇 명 와갖고 우리가 교회 단체, 우리 몇몇 교회가 목사들인데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총회 차원에서, 노예 차원에서, 하는 어떤 조직, 그것도 뭐 노예라 그래도 뭐 아무 노예가 몇 명 모여갖고 우리 노예인데 이런 게 아니죠. 적어도 총회와 노예와 당회 간의 구성이 분명히 되어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그 조직이 분명할 때, 그러면서 요구할 때는요, 내준다는 거예요. 교단 안 따지죠. 교단 안 따집니다. 더한 거는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이게 왕성해지면요, 종교도 안 따지는 거예요. 따질 이유가 없어. 그만큼 성숙하다는 거죠. 성숙하면은 그런 거 절절은 아니고 모든 건 다 교회일 수가 있다. 적어도 공적인, 사회가 인정하는 공적인 어떤 종교단체라 그러면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부동산은 잡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까지 명의까지 바뀌어버리면은 그거 갖고 막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 서로 절제하면서 조정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서로 지켜야 될 어떤 내용이고, 또 거기 부동산을 살 정도 되면 부동산 판매를 해야죠. 부동산을 다 넘겨줘야지. 그걸 받을 정도가 되고 역량을 키우면 사겠다 그러면 넘겨주는 게, 안 그러면 다른 데가 사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서 요소가 있다 설명을 오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 가지, 지난 주간에 세 가지 했죠. 교육형 사업입니다. 교육형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체 운영은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 교회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다 설명을 했고, 교육형 사업에 가사 도우미가 있었고, 취업자형 지원 사업에 대한 이 교육 관계,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양성시켜서 나름대로 참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아교육원이에요. 육아교육원. 어린애를 지향하고 가사 도우미라든지 취업 취약형, 그 다음에 육아, 이런 일반 교육에 나올 수 없는 그 내용을 하나의 교육 사업으로 교회 단체가 하면 좋겠다. 그러면 보관은 여기 다 있는데, 인력 단체는 뭐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거 좋다, 그렇게 교회 단체 와서 그거 우리한테 달라, 그럼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하나 더 있다가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 더 있다가 했는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네 번째죠. 용접, 배선, 배선 전기 배선입니다. 용접, 배선, 품질 관리,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기술 계통의 직업 전문학교입니다. 직업 전문학교. 요 특성이 뭐냐면은, 뭐 요거 외에도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막 자꾸 커질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를 다 지향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자를 직장을 고용시키는
그런 직장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직장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거는 주로 이 가나다라 네 번째 있는 이 내용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HRD 시스템, 그다음 NCS 체제, NCS에 나오는 그 구조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게 준하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HRD 시스템에 버금가는 직업 전문학교입니다. 그러면 아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아까 가나다는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갖고 넘겨줄 수 있는 거고, 물론 NCS 제도라든지 HRD로 해서 나오는 직업 전문학교도 노예나 이런 그 총회가 아직 준비 안 됐을 적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분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에 있는 제도 속으로 그대로 얹어서, 그렇죠? 국가 제도에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서로 간에 참 지원하는 건 지원되고, 또 인력 교류하는 이런 정보나 이런 걸요,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 안 그러면 전 세계가 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수준 자체는요,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런 의미죠. 국가가 제도화 시켜놨는데, 우리는 그거 실시하고, 우리는 따로 뭐 규격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KS면 KS, 지스면 지스, 미국의 네마면 네마, 독일의 딘이면 딘 하는 이런 어떤 국가 간에 있는 제도 자체예요. 충분히 따라가는 거죠. 대한민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국가, 기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또 그것을 요구하는 어떤 역량, 그거는요,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보다 능가해야지, 능가. 그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분야는 이 교회가 개입해라, 또 여기서 참 기술 분야의 어떤 전문학교를 만들어라, 국가가 하는 수준에, 표준에 쩔쩔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전문 직종을 가져가지고 이 분야에는 적어도 교회 개척에서 하고 있는 여기서는 뭐 최고다, 이렇게 인정받아갖고 산업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교육형 사업에,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도 못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그게 지난 시간에는 요걸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시간에 처리했는데, 물리치료사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이제 주제를 였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해도 제가 경험은 했는데, 미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여기서 표현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나이가 지금 70이 가깝잖아요. 68. 정형외과에 제가 개인이, 정형외과에, 장로님이 운영하는 정형외과라서, 몸은 안 좋은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지가 거의 2년을 굉장히 꾸준하게 가서 2년 정도를,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전에는 좀 간헐적으로 가다가 최근에 가서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갔단 말이죠. 그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용접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오른팔 뒤에 어깨 부분이 도무지 낫지 않는 거야. 아무리 참 열심히 치료하고 막 해도 통증은 더 심해지고 힘은 들더라고. 그래서 살 수 없어가지고 한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무슨 보험이요? 실비보험 드러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 중에서 도수 치료. 그거를 신청했죠. 이제 하도 아프니까, 어떻게 될지, 결과도 생각도 안 하고,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도수 치료를 받아보니까, 첫날, 맞고,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 날, 목요일,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다음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그 다음 목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내일 또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이 빠져갖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6번 이래 걸치는데, 금액이 워낙 비싸요. 사실은 그 돈이 없어갖고 못했는데, 이제 이거는 그 받아내니까, 뭐 참, 실비라 해갖고 돈을 일부를 많이 받아내니까 환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청했지. 안 그러면 그 돈 다 내갖고는 우리가 어림도 없어요. 못 견뎌요. 근데 이제 받으면서 이제 물리치료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계속. 대화를 하는데, 반신반의했죠. 나도 뭐 몸을 맡기면서도 몸을 막 이러면 주물르고 하는데 뭐 그렇게 나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내가 어깨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면 발에, 오른발에 통풍이 있었거든. 통풍이. 근데 그 물리치료 하기 전에 그 원장, 정형외과 원장은 통풍치료, 내가 이 통풍을 알면서도 그분은 하는 일이 통풍치수 검사하는 거. 그 6.5에서 7이 넘어가니까, 7이 넘어갔네. 그리고 약을 좀 주다가 검사해보고, 지금은 6점 얼마로 또 떨어졌다. 계속 먹어라. 이 정도만 안 되고,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날이 좀 부으면은 주사 한 대 맞아갖고, 푹이 깔아앉히고.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통풍, 이거는, 오른발의 통풍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로, 안 낫는 거로, 그 조금만 뭐지 부딪히면 막 다리 풍풍 붓고, 그랬던 거예요. 그 첫날 갈 때, 이제 도수 치료할 때, 사실 발이 풍풍 부었어요. 토요일 날, 그 전날이, 월요일이 갔고, 그 전날이 주일이고, 그 전날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가니까, 잠잠하다가 산에 이거 뛰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 그래서 산에 가다 뛰다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발이 풍풍 부어갖고, 월요일 날 가니까 많이 부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뭐 아프다 소리 못하고, 그냥 이제 양발 신고 치료를 받는데,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이 양발. 그 사람 발을 만지더라고. 그래, 자기가 양발 또 벗기 보더만은, 이 통풍이네요. 하면서, 내가 이거 한번 낫게 해볼게요. 이러더라고. 뭐, 그 말 하도 내가 뭐, 통풍 안 된다는, 못 낫는다는 소리는 내가 오래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 반신반의하고 뭐 낫겠냐, 이런 거요. 그날, 하여튼 되게 아프게, 그렇게 나는 어떤 기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난지 알고 보니까 라이터. 호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갖고, 플라스틱 라이터 갖고 쓱쓱 끌었더라고. 발등도 끌고, 뒤에 발톱 사이를 막 눌리는데, 자무라지게 아픈 거야. 눈물이 찔끔찔끔 나네. 호흡을 해라 썼는데, 숨 쉬러 가는데, 숨은 쉬니까 살아있는 건 나도 알지만, 숨 쉰다는 건 모를 정도로 아픈 거야, 되게 아프게 만지더라. 우리 덩어리 물리치료 하는 걸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부터 그래, 그날 저녁부터. 오른발이, 내가 느끼기에, 이거 좀 변화가 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약도 안 묻는데, 붓기가 싹 가는 동안은 그 다음날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 또 갔지. 가니까 내 발 모양을 보더만은, 그 사람이 놀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가 치료하면서도. 통풍이 이래 잘 낫는 줄 자기는 통풍 치료라 하고 하긴 했는데, 자기가 놀라는 거야. 이렇게 될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번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내 늪이 났더만, 이제 엎드려 가더만 말이죠. 자기 온몸을, 오른발, 발바닥을, 그게다 디디고 뒤꿈치로 자기 발꿈치를 뒤꿈치로 해갖고, 내 오른발 발바닥을 막 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야야 사도 꼼짝도 안 해, 그냥 눌리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내가 발이
이것들 아마 이거 동영상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거 통풍하는 사람들은 아마 희소식이 아닐까 모르겠는데, 전화 올랐니 몰라. 그래서, 그게 3번, 4번 했잖아요. 발 만진 거는 여러분 4번째 만졌는데, 자기는 뭐 어제가, 이번 월요일날 뭐 2번째 만지다 자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거는 2번째를 자꾸 이러더라고. 매일 하지는 않는 거래. 발꿈치 하는 것도 매일 안 하고 그랬는데, 화요일날 안 했거든. 지금은요, 전에는 오른발을 디딜 때마다 조심을 하잖아요. 발꿈치도 조심하고, 어디 대일 때도 조심하고, 지금은 조심 안 해요. 조금 뜨끔해도, 이번 토요일날 산에 가서도 내가 내려올 때, 옛날 같으면 조심조심하고 한 발 한 발 전부 다 그 돌멩이를 디디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근데 뭐, 조심 안 하고 그냥 뭐 턱턱턱턱 걸어왔지. 지금도 뭐, 통풍에 대한 염려는 몇 번 안 만졌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여기에 물리치료하고 왜 관계 있느냐면은, 내가 그 덩어리에 물리치료 때, 도수치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진단을 이래 한데 보니까, 이게 우리 처에서 나오는 증상하고 내가 딱 그 사람 이야기한 내용이, 진단한 내용이 처가 아프다 하는 것을 늘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아프다 하는 거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덩어리 어깨 쪽으로 보면서, 이게 내가 처가 아프다 할 때, 덩어리 만져준 거하고 그 사람이 내한테 만져주는 거 어떻게 똑같나 싶어서, 저한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물리치료, 도수치료 말고 천하요법. 자기는 천은 천하요법을 듣고 싶대. 받고 싶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갖고 월요일 저녁에 인터넷 뒤져갖고 화요일 저녁인가 인터넷 뒤져갖고 천하요법, 구미에 천하요법 한 데를 막 찾아러 다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천하요법 가서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거 뭐 금액하고 쭉 해서 천하요법 하는 요법을 해갖고 치료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 거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서, 천하요법을 이왕에 거서 들을 것 같으면은, 우리 성도 가정에, 다른 교회 성도 중에서 천하요법 한다카는 한의사가 있으니까, 그 보험되는 이제 날짜를 막 광고해놨고 있더라고. 우리가 늘 다니는 길목에. 그 이왕이면 그거 받자. 전혀 생소한 데 가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데 가서 우리가 천하요법 받도록 하자 하고 그 사람한테 갔더만은 간판은 천하요법 한다고 해놔놓고 한방에 해놔놓고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침으로 해가지고 약물을 이어가지고 한약을 먹게 만들어갖고 고치는 방법을 뭐 그림도 보여주고 뭐 하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내가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근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물론 근육 때문에 뭉쳐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근육이란 이 구조가 굉장히 여러 층이 있구나. 여러 층 속에 신경이 지나가면서 이 근육이 굳어지면서 신경이 늘려져갖고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물리치료, 천하요법, 또 한방치료, 침치료, 다양하게 있구나. 그럼 여기에 이게 좀 모아지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런 방법, 저 사람 저런 방법 하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뭐가 좋으냐? 천하요법은 본인이 못해. 물리치료하고 비슷한데, 본인이 못하도록 하는 사람만 비법을 알고 있는 거고, 한방은 침은 하는데, 약물을 같이 병행하고 그 약을 주는 것에서 침은 얼마 안 되는데 약값을 주면서 그 물리치료 전부 다 물리치료만 30분은 계속 손으로 주무리니까 그 경비를 뺀다. 그러면은 물리치료로서 좋은 게 뭐냐니까 약을 전혀 안 쓰잖아요. 그냥 몸에 있는 기본 상태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리치료하는 데 가보면은 그 밑에 원장은 1층에 원장은 있고 접수받고 거기서 진단하는데 4층에서 물리치료실을 하는데 도수치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간판만 정형외과지 그 병원의 수입은 전부 다 물리치료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도수치료 다 한다고. 수익은. 그건 뭐 박짝박짝해요. 도수치료 막 밀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생몸에 멀쩡한 몸에 아파서 가는데 침 하나 안 났지. 약물 하나 안 넣지. 그리고 개인이 조금만 협조해서 치료하는 사람하고 협조해갖고 개인이 그걸 익히면요. 사실은 그거 물리치료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말을 그래요. 자기들은 도수란 말이 손으로 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게 도수래, 도수. 이걸 받는 사람이 자기가 이걸 받아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준해서 조금 옆에서 보조한 사람이 어디 해락하면 따라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물리치료다. 그러면은 이걸 물리치료를 우리가 양성시키면은 물리치료사를 양성시키면은 적어도 병원에 갈 인력이 뭐 사고 나서 다치지 않는 이상은요. 사고 나서 다치면은 병원 가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에 거의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그런 일이 되겠더라고. 그럼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든 손이잖아요. 그 손과 몸을 만나서 치료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요 지향해야 될 차세대 병원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한 2주 사이에 느꼈는 그 내용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생한 거지. 이거는 사는 거지. 내가 통풍 치료되려고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통풍 치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도 보고 내가 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약을 먹었느냐 뭐 다른 어떤 거 했느냐 늘 하는 도수 치료의 하나의 방법 중에서 적용한 거다. 그거를 내가 지금 나타내는데 누가 중간에 서서 아니다 그거 뭐 아닐 수 있다 아이고 그 괜히 그 내가 바로 치료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회 단체가 앞으로 차세대에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우리는요 지금 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게 도수 치료가 얼마나 필요하고 물리 치료가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안 해요. 옛날엔 서서 활동을 온몸을 다 움직였는데 지금은 저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는다든지 뭐 기계를 만진다든지 몸이요 굉장히 고정된 몸으로 직장이라 그래요. 1년을 뭐 직장이라고 평생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몸이 경직된다니까. 근육이 가면 갈수록 경직돼요. 저 같은 경우에 나는 젊을 때 굉장히 몸이 뭐 활발했는데 컴퓨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정한 시간 지난번에 용접배락 하는 그게 일정하게 뭐 손만 움직이는 거니까 몸은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지 않게 목 디스크가 이렇게 해갖고 결국 도수 치료를 받게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인류 전체의 생활에서 물리치료는요 아주 필연적이거든. 근데 이것이 의사들이 간판만 내걸고 병원에서 하도록 만든다면은 이거는 우리가요 교회가 이런 걸 알면서는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는 하나의 분야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알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